유엔 출신 최정원, 그는 정말 흉기를 들고 여성의 집에 찾아갔을까?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답은 이렇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그를 입건했고, 법원은 사안이 긴급하다는 판단 아래 접근 연락 금지 등 긴급 응급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동시에 최정원 측은 흉기 소지도 스토킹도 사실이 아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오해라고 반박하고 있죠. 오늘 영상은 이 상반된 주장 사이에서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아직 수사 중인지, 그리고 법원이 왜 긴급이라는 단어까지 꺼냈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흐름부터 짚어볼게요.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8월 중순 최정원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쟁점이 된 장면은 알고 지내던 여성의 주거지, 방문, 그리고 일부 매체가 제목으로 뽑은 흉기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 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48시간 내에 사후 심사를 거쳐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접촉 금지 같은 조치를 즉시 발효시켰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분명한 건 하나예요. 아직 형사적 유무죄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법원이 지금 당장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긴급 응급 조치는 대체 뭘 의미할까요? 쉽게 말해 형사 재판을 기다리다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때 사법 시스템이 속도전으로 피해자 주변의 안전 울타리를 치는 장치입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의 주거 직장의 동선 반경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등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만약 이 조치를 위반한다, 그 순간부터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해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조치가 유죄 확정과 무관하게 오직 피해 발생 가능성과 재발 방지 필요성만으로 판단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법원은 보호는 지금 당장이라는 기준으로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자극적인 쟁점으로 가보죠. 정말 흉기가 있었을까? 현재 단계에서 단정은 금물입니다. 언론은 경찰 관계자 발언이나 초기 진술을 바탕으로 흉기라는 단어를 뽑아낼 수 있고, 피의자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결국 관건은 물적 증거와 구체성입니다. 실제 소지품 압수물, 현장 주변 CCTV, 이동 경로 데이터, 그리고 목격자 진술이 서로를 어떻게 뒷받침하느냐가 핵심이죠. 만약 위협의 구체성이 입증되면 스토킹 범죄의 위험도는 단번에 높아집니다. 반대로 그런 정황이 뚜렷하지 않다면 오해 또는 관계 정리 과정의 갈등이라는 당사자 주장에 힘이 실릴 여지도 있습니다. 관계의 성격도 법적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연인 관계였는가 아니었는가보다 더 중요한 건 행위의 패턴이에요. 같은 방문이라도 반복적 집요한 접근이었는지, 연락이 갈수록 빈번 강도가 높아졌는지, 상대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등이 따져져요.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 반복적 접근과 연락을 핵심 구성 요건으로 삼습니다. 다시 말해, 단발성 다툼과 일상적 갈등이냐, 아니면 패턴이 드러나는 스토킹이냐는 증거의 축적에서 갈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을 건 법원의 시그널입니다. 긴급 응급 조치 승인은 지금 이 순간 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사법적 메시지예요. 이건 결코 유죄 추정이 아닙니다. 무죄 추정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죠. 다만 법은 한쪽의 안전을 과하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재판 트랙과는 별도로 보호 트랙을 전개해 두 트랙이 동시에 굴러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중 안전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경찰 수사 결과가 1차 분수령입니다. 특히 흉기와 구체적 위협의 실체, 그리고 연락 접근의 반복성과 패턴이 얼마나 증명되는지가 관건이에요. 둘째, 현 조치는 필요에 따라 장기적 접근 금지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없이도 지켜야 할 잠정 조치로 연장 변경될 수 있습니다. 셋째, 형사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공방이 병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론화가 큰 사건일수록 명예훼손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둘러싼 별도의 다툼이 뒤따르곤 하니까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건 속단입니다. 자극적 키워드가 먼저 달리면 사실관계는 종종 뒤따라오죠. 하지만 스토킹과 성범죄, 가정폭력 등은 초기 대응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빠르게 보호장치를 작동시켰고, 동시에 수사기관은 차분히 물증과 진술을 모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 막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혹시라도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예요. 반대로 그럼 유죄가 확정된 거냐는 질문에도 답은 명확합니다.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증거와 법리에 의해 법정에서 이뤄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 법원이 긴급성을 인정해 보호 조치를 발동했다는 사실. 둘, 핵심 쟁점, 특히 흉기 소지와 구체적 위협은 여전히 수사로 가려질 단계라는 점. 그러니 우리는 피해자 보호의 필요와 피의자, 인권의 균형 두 가지 모두를 지키면서 공식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성급한 판단은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고, 무분별한 낙인은 사법의 신뢰를 해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정보가 쏟아질 겁니다. 자극적인 제목, 단편적 캡처, 맥락 없는 발언 하나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아직 주장인지를 꼭 구분해주세요. 저희는 공식 발표와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다른 시선이 모일수록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